봤습니까? 아, 운수창고 오늘 해운주. 그냥 HMM 주구장창 무너져 내렸잖아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48,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그리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살짝 탁 깨고 돌려서 5만 원 찍어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보내드립니까? 59,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신규 편입은요? 일단 없다. 왜?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주력 창고의 매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이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지금의 내용이 시장이 무너질 내용이냐? 그렇진 않다. 응? 아니, 천시ದಾಗ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의 조정에 따른 기준인데 미국 증시가 왜 빠졌냐는 거죠. 왜 빠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 금리 기준에서의 해석, 긴축 이런 내용들. 지금 기준금리는 뭐 택도 없어요. 기준금리를 지금 만지자 그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환율, 외환시장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 마이너스 4% 고점 대비 2013년 긴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우지수가 14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4%. 이게 조정입니까? 한번 좀 이따 들여다보시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왜 나타나게끔 했는지 그건 아시는 것처럼 요 국제 수익률에서부터 기인이 되죠. 1월입니다. 1월에 FOMC 회의 결과의 기준. 그 기준에서 우리는 긴축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양적 완화 진행합니다. 월별 시장에서의 채권 매입 계속 해줄 테니까 그 유동성으로 살아나세요. 대선 공약 기준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그 전부 의회 통과되고 진행되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그래서 2분기에는 좀 달라지겠구나. FOMC 회의 4월 FOMC 회의에서는 조금 달라지겠구나. 그런데 결국은 그때도 아직 얘기를 안 했었죠. 결론적으로 어제 야간에 이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압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악재입니까? 아니에요.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경기가 좋아짐으로써의 흐름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부각되는.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나와요. 근데 그것을 2.5에서 2.7까지는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죠. 아직까지는 가파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편안하게 대처하자. 테이퍼링 지금 당장 단행 안 한다. 그런 맥락의 그런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진행됐느냐가 중요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한다 해서 이제는 조금 대응을 하겠다 했는데 지표가 악화되니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뭐가? 테이퍼링 이제 잠시 멈출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짐으로써의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돈만 뿌렸다고 경기가 막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돈을 부양책을 막 뿌려놔도 돈을 꽉 쥐고 안 쓰면은 처음엔 그랬었죠. 안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소비가 화랑세로 늘어나면서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을 띠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언제? 그건 한참 후에. 기준금리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뿌려대던 것을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을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지. 오늘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따시만큼 상상을 초월하게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 물량을 뿌려댄 이후에 또 뭐가 있었어요? 경기 부양책까지. 근데 이걸 한꺼번에 싹 회수한다? 아니죠. 요만큼만 자산의 버블이 안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하지 않게 요만큼만 빼온다는 게 아니에요. 주던 것을 양적 완화 돈을 뿌려대던 것을 줄이겠다는 거지. 아직은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돈 줄이면 어떻게 긴축되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다소 무지한 부분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차익 실현 욕구 혹은 고점에 잡으신 분들의 투매, 기관 투자자들은요 예전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 또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뭐 일부 현금화 확보, 이런 것이 이제 다소 단기간의 악순환의 기준으로도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연준에서부터도 아니야 또 재무장관도 아니야 뭐가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야, 테이퍼링 아니야가 아니라 테이퍼링은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단행한다라고 노골적으로 4월 말 이후 5월 달에 재무부 장관까지 통해서 얘기가 났잖아요. 옐런 재무장관까지. 이제는요 5월 7일 날 그냥 예상 외에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경기 둔화냐? 둔화.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경기는 계속 좋을 거야. 결론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놨는데 돈을 회수를 안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갑자기 뭐 원유라든가 원자재 부분들이 급등을 할 수 있다. 혹은 초기부터 급등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경기가 살아나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그래서 너무 돈이 많아서 갈 데가 없어서 이게 상품 시장에 교란이 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부작용을 천재적으로 조정을 해준다는, 그게 긴축의 개념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보시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할 때 뭐 어떻게 돼요? 폭등 랠리. 이것도 다시 잡아드리면 맨날 똑같은 얘기야. 귀가 따가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돼. 2000년대 이후에 금리 올린 거는 2004년부터 2006년 6월. 몇 번? 17번. 1년에 FOMC 회의 몇 번? 8번 열려요. 2년 동안 그럼 매번, 그리고 나서 6월에 한 번 더 있잖아. 한 번 더. 그래서 17번. 얼마큼 올렸어요? 0.25%포인트. 응? 그렇게 해서 25bp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17번이니까 얼마? 4.2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기준금리가 얼마? 9.11 터지고 나서 1%까지 밀고 내려왔잖아. 그 앞전에 저금리는 3%였어요.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니까 1% 금리까지. 근데 리먼 때 그것도 안 되니까 더 끼워 내려가죠. 어찌됐건 1%에서 4.25 올리니까 얼마? 5.25. 5.25에서 금리 내린 게 언제? 2007년 9월. 이런 건 그냥 한 번쯤만 알면 되잖아. 한 번만. 평생. 그렇게 해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2007년 9월에 금리 내리고 2007년 10월에 미국 증시의 고점. 우리나라는 11월에 고점. 왜? 10월 달에 역사적인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은 안 깨지더라고. 11월에 깨져. 머리 좋죠. 에? 그리고 나서 이 10월에 깨진 흐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리먼 브러스 때 급격한 금리 인하. 근데 리먼뿐만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5대 IB, 베어스턴스 파산, 4위 리먼 파산, 3위 메릴린치 어떻게 돼?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매각돼 버리죠.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그런 양적 완화를 2013년부터 긴축. 돈을 덜 뿌려줘. 나중에는 돈을 회수해. 그러더니 2015년 말 12월 달부터는 금리를 올려.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폭등 랠리라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 없어서 강연회가 활성화됐을 때 무조건 주말에 와야 된대. 왜? 똑같은 얘기도 들어야 뭔가 뿌듯하고 안심이 된대. 시장 랠리의 기준입니다. 아유 힘들어요. 중간에 흔들리면 다들 뭐 팔고 뭐 이상한 거 사러 그러는데 지금 매번 그랬잖아요. 코로나19 때 이거 일시적입니다. 펀더멘탈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알아서 부양책을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2008년 리먼 이후에 또 대대적인 부양책. 그 유동성 랠리. 근데 이거 돈을 뺀다? 아니라니까. 돈을 줄인다. 유동성을 주던 걸 좀 줄인다. 그 이후에는 돈을 다시 회수한다. 그리고 나서는 기준금리까지 올린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랠리가 나오지 시장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호재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밀려요? 왜 밀리기는 여기 있잖아. 184% 올라갔는데. 우리 직원분들 계시면 이거 내일 근무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 갖고 나갈 때는 화살표로 해주라 그래. 몇 %라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 시험 보이잖아요. 그죠? 시청자분들이 이게 얼마 올라서 184%. 그럼 다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우의 고점 대비해서 이 최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폭이
지금 4.29%예요. 아직 13일 개장은 안 됐습니다만, 미국 시간 기준에 13일 개장은 안 됐습니다만, S&P 500 지수 뭔가 되게 내려온 거 같죠? 180%대 상승인데 고점 대비 4% 빠졌어. 아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나스닥이 뭐 얼마나 빠졌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요 자락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까지 올라갔을 때 이 흐름이에요. 이게 1.7까지도 올라와서 1.7까지도 올라왔는데 오히려 반등, 꼬리 달고 반등, 양봉. 1.3부터 난리를 쳤어. 1월 달부터 뭐 난리 났다고. 시장 우리나라 3천 깨지니까 그냥 난리 났다고. 윤 정도는요. 걱정 마세요. 이거요. 이렇게 긴축할 때요. 여기 긴축할 때요. 그리고 여기 금리 올릴 때요. 어떻게 됐다고요? 3%까지 형성돼 있었다. 근데 무슨 1.5, 1.6, 1.7 갖고 호들갑이야. 거기에 지금은 긴축 중에서도 돈을 회수한다는 것도 아니고 돈 뿌리던 걸 좀 줄인다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눌린 걸 호들갑. 지금은 이때 당시에 국채 수익률도 아니고 긴축 얘기, 금리 얘기까지 나왔는데 요 정도 여기서 더 이탈이 되더라. 여기까지 확 밀려야지 왜. 순간적으로 막 깨고 내려가야죠. 그래야 이거 심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지금은 심각의 조건도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둔화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엇갈려 버렸어요. 독일은 오히려 밀린 것도 없어요. 어제 왜냐하면 독일은 미국이 추가적인 조정받을 때 조정받고 있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 강세로 마감했어요. 강세로. 그래서 3월 13일 기준에 지금 시간 기준에 약세를 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성의 흐름이 무서워져 버렸다는 거야. 어제 기준에 미국이 그나마 좀 잘 낙폭줄이 마감했으면 오늘 아시아도 반등이 나왔겠죠. 근데 맨 처음에 금요일 날 지표가 안 좋아서 테이퍼링을 미룰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랠리가 나와. 오히려 연준이나 재무부 장관은 옐런 재무부 장관은 뭐라 그래? 아니야. 절대 경기 둔화되는 거 없어. 앞으로 경기 계속 좋을까 무슨 소리야. 근데 시장은요.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긴축 그걸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 어제 기준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지니까 한 번 더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흐름이 니케이도 연동이 있어요. 니케이도. 그러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일본으로 보시면 요 기준이거든. 요 일본 보시면은 마이너스 3.08. 그 다음 날은요 마이너스 1.6%대. 그 다음 날은요 오늘 마이너스 2.5%대까지 밀려요. 시작하고 돌리다가 다시 밀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대만이 마이너스 8%, 8.5. 종가는 마이너스 4.11인데 대만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인데 대만은 완전히 기술주 위주고 거기에 연동돼서 밀려버린 거지. 그러면은 일본은 왜 그래요? 일본은 정정불안이 있죠. 정정불안. 어떤 거? 지금은 완전히 올림픽이 올림픽 유치해서 막 자랑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힘겹잖아요. 거기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일본이. 거기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뚝뚝뚝. 그래서 자체적인 3%대 하락. 이때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1% 하락. 미국 멀쩡했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대만이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8% 나오니까 이거 뭐야 하다가 꿍.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일본이 또 한번 꿍. 그렇게 돼서 미국의 반등폭, 선물 반등폭도 줄어버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3시에 일본 마감하니까 미국 선물이 반등폭을 다시 확대. 0.4, 0.5까지. 근데 유럽이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어제 미국이 음봉으로 뿡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강세로 마감됐다니까. 유럽장이 전체. 아니 너희들 경기 좋아서 그런 거를 왜 차익 실현 요건 하는데 우리가 왜 조정받아야 돼? 이런 기준. 근데 막상 아시아까지도 조정을 받으니 순환성으로 눌림 받는 거죠. 지금 이제 닥스가 고점 대비 4% 밀린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일본이 10% 밀린 거고. 그럼 거기는 정정불안이라는 자체 악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만의 기준은 어때요? 대만의 기준은 기술주 위주의 종목이죠. 업체가 아니라 국가죠. 여러 가지 어찌됐건. 요 라인까지 주구장창 깨져야죠. 그 내용의 그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시장도요. 국내 증시도요. 이게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예요. 그럼 글로벌 시장은 똑같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들어올린 거 원래는 일봉으로 다 보여드려야 돼. 만약에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들이 이 일봉 차트 자를 수 있으면 글로벌 시장의 일봉 차트 2020년 10월부터 오늘 것까지 딱 잘라주세요. 어떻게? 일본처럼. 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유가 저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10월 말, 10월 이때 바닥 혹은 10월 말,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에 11월, 10월 말, 요 기준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들어 올려진 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40% 수준이에요. 근데 일본은 너무 이제 깨지다 보니까 그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19.61. 근데 다른 국가들은요, 미국의 다우지수도 20%대 상승률이에요. 저기서부터. 우리나라는요, 40% 수준. 그럼 우리나라 막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자체에 또 정정 불안이 있었죠. 언제?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요때. 그래서 글로벌 시장보다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우 보실 때 어떻게 됐어요? 다우, S&P 500 지수가, 다우가 140%,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18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조종이나 마나 얼마나 나왔다고. 우리나라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60%뿐이 안 돼요.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하던 과정에서의 강세였죠. 이걸 누가 땡겨놨냐 이거지. 이걸 IT가 땡겨놨지 누가 땡깁니까? 원래에서부터 여기서부터도 IT가 땡긴 게 맞고요. 여기서부터도 180% 올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6년 요 라인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금리 올릴 때 IT의 실적, 또 세계 경제 개선, 이런 부분에 얼마? 116, 102, 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기전자 업종 116, 시장, 유가증권 시장 30%.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저점을 안 깹니다. 이 저점은. 근데 유가증권 시장은 깨죠. 언제 깹니까? 코로나19 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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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코로나19 때 이 저점을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점을 넘긴 거는 작년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IT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38%까지 올라갑니다. 실적으로 따지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두 종목이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 저점도 안 깼고, 이 고점을 넘긴 거, 이 고점을 형성할 때 시장 그대로 올린 게 누구다? 총기전자 업종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상 최대치 고점 2020년도 초반 1월이에요, 1월. 그리고 다시 시장 전환한 건 요거야. 근데 요즘에 요거 조정받았다고 해서 아니 무슨 열심히 남들이 써놓은, 기자분들 써놓고 애널리스트들이 써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이거야. 어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기 있잖아요. 성장주 다 팔고. 그럼 성장주 뭐? IT 다 팔고, 소재, 원자재, 뭐 이런 거 사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의 PER이, 포스코의 PER이 거의 뭐 10배 육박해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자산 가치는 아직도 1배 미만이지만 지금 시세가 나오는 국면에서는 PBR이 의미가 없잖아요. PER에 주가 수익 배율이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 세상에 하이닉스가 PER이 7배야. 하이닉스 기술주가 7배고 포스코가 10배인데 하이닉스를 지금에 와서 팔라고 그러는 거야? 삼성전자가 내년 실적 대비해서 11배인데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를 팔라는 거야? 엄마 진짜. 철강이나 이런 쪽은 정체잖아요. 계속 개선도 되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이쪽은요 성장성이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주주 지분도 10%뿐이 안 되고, 대주주 지분 10%뿐이 안 돼. 그리고 무슨 뭐 매출이 50억에서 100억뿐이 안 돼. 근데 시가총액은 뭐 1조, 2조, 3조 이런 종목들이 안 된다는 거고. 우리도 2차 전지 LG화 갖고 있지만 화학 기준으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한데 라는 기준을 잡고 있던 거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거품이 빠질 수 있다고. 어떻게?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면 소재주, 그다음 원자재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개선되겠네. 해운이 실적이 개선되겠네. 항공도 개선되겠네. 조선도 개선되겠네. 그럼 실적 나오는 종목을 사겠다. 덜 수익이 나더라도.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내용이 업종을 바꾼다는 게. 근데 지금 금리를 올렸냐고. 기준금리는 아직 올릴 차례도 아니야. 테이퍼링 자체, 긴축 자체를 논할 때. 그러면 실적도 보자는 거야. 아니 금리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금리 올릴 때 2013년부터 긴축하고 2016년, 15년 12월부터 금리 올려서 쭉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겨놓은 거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110% 올라올 때, 116% 올라올 때 삼성전자 136%, 하이닉스 193%.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한 거지. 누가 시장을 견인해요? 그럼 이들이 왜 견인할 수 있어? 금리를 올리는데도. 지금도 금리 올리는 것도 아닌데도 얘들이 싫다 난리가 났잖아. 그때 똑같았어 분위기가. 결국은 이들의 실적을 보시면요. 상상을 초월해. 2013년도 36조 8천억의 실적이 58조 9천억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다른 종목은 요 실적만 넘겨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근데 얘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에 자사주익 소각 14.8%. 내년에 영업이익 61조 7천억, 61조 7천억, 순이익 46조, 지금 시가총액이 470조 원대. 아우 창피해, 동네 창피해. 되겠냐고. 이거를 팔아서 옮긴다? IT는 안 된다? 무슨 소리야. IT에 외국인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아요. 뭘 팔았어? 외국인 지분이 54%인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못 가요. 개인 10.3인데. 아유 공매도가 많아. 공매도 전체 거래대금이 얼마나 된다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럼 결론은요. 굉장한 기회라는 거죠. 몇 달 동안을 기술적 분석 이거 박승민 TV 녹화방송 다시 보세요. 이 얘기 뭐 똑같은 얘기 또 해드리면 뭐 할 거야. 박승민 TV 녹화방송. 지금은 이제 뒷부분 내용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그걸 해드려야지.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의 이러한 실적 부분들 계속 놓고 보시면서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이거죠. 어떤 거? 나와봐라 봐. 14조 원의 순이익 내년 예상치. 올해 9조 5천억인데 실질적으로 10조 정도 본다 그랬죠. 이게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100조가 되더라도 100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PER이 10배야. 그럼 포스코가 얼마 전에 10배 수준 올라올 때랑 똑같은 거야. 100조가 돼도 그럼 포스코는 예를 들어서 그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란 말이에요. 조금씩 올라가는. 여기는요. 10조에서 14조야. 40% 올라와 버려요. 업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성장주라서. 근데 실적이 있는 성장주는. 결과적으로 지금 PER이 80조 원대니까 아니 무슨 PER이 7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7배 이런 식으로. 응? 어이구 큰일 났다. 하나 뭐를 잘못 건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기준은 어떤 거?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된다. 굉장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IT들의 실적이 얼마큼 긍정적인지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두 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내년 영업이익에 얼마요? 40%를 두 종목 해버립니다. 61조 7천억.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요. 20조 원 수준이 사실은. 근데 지금 조금 낮아졌다고 쳐도 뭐 18조 원대, 19조 원 합쳐서 80조 원이죠. 내년 영업이익 200조 예상하고 있어요. 40%를 두 종목이 해. 근데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아우 창피해 죽겠어. 33%대로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회입니다. 굉장한. 가지고 계신 분들 힘드시더라도 오늘 저녁에 또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의 이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금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미국에서 반등이 나왔죠. 강세가 나왔죠. 반등이 아니라 강세를 띄었죠. 왜? 테이퍼링 물 건너갔네. 바보들이라는 얘기. 쉽게 얘기해드려요. 윤정도 영양제 5개씩 병원에서 윤정도한테 영양제를 5개씩 주다가 영양제를 3개만 주겠대. 그래서 막 징징징 되는 거야. 영양제 더 줘요. 윤정수 선생님 건강도 좋아졌으니까 그냥 좋은 음식 많이 드세요. 싫어요. 영양제 주세요. 응?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좀 얼굴이 헐쑥해진 것 같아. 그래서 영양제를 5개 계속 줄 것 같아.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잖아. 내가 몸이 튼튼해져서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냥 일반적인 의약품을 안 먹어야지. 어? 영양제로 하지 말고 의약품이라 그럴게요. 어떤 병을 고치는 약을 안 먹어야지. 근데 병 고치는 약 계속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잠이 안 오는데 약만 먹으면 졸려. 그래갖고 그거 막 달라고 먹으면 되겠냐고.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 또 파우르장 얘기하는 내용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이 비농업 분야에 대한 예측 하회된 부분이나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온 거 5월 7일 날. 그 전에는 뭐 바로 긴축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긴축이고 뭐고 혹시라도 시장에서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그걸 우려할까 봐 선제적으로 경기 절대 우려된 거 아니야. 윤정부 몸이 다시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더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조만간에 다시 검사해서 좋아지면 바로 이제 약 줄일 거야. 요거예요. 그랬더니 윤정부가 엉엉엉엉 우는 거야 지금. 응?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 안 되시면 어제 것도 보시고 오늘 것도 보시고 지금 이제 막 내 자산이 깨져 내려가니까 아우 머리 아파 이렇게 되신다. 그러면 안 돼.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나올 게 많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기준에서 나와 줄게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부 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다 나올 건데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 중에 하나가 되죠.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에 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자동차를 뺀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매 판매. 소매 판매 중에서 근원 소매 판매가 자동차를 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예상치를 넘겨 나오면 또 뭐예요? 와 이거 긴축이야. 어우 금리 머리 아파. 호재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호재. 지표가 좋아지는데 자꾸 이거를 악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금리 인상의 우려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 시장 폭락 나온 적 없습니다. 지표가 좋으면 좋은 대로 긍정적이었다. 이 내용이 박스킹즈 TV 1시간짜리 내용이고 지금도 똑같이 30분이 됐는데 내용이 미흡하다면 박스킹즈 TV 재방송을 또 보시면 돼요. 언제 거? 13일 18시부터 19시까지의 재방송. 그리고 22시에 또 시황을 다른 걸 또 갖고 나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을 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하고 HMM. 오늘도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방안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3만 원대 들어간 거 이 물량 어떻게 합니까?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뭐라 말씀드렸냐면 좀 일찍 대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주력주들 AS 해드리고 하다 보니 꼬리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이. 이거 미리 정리를 하셨어야죠. 다만 3만 원대에서부터 추세를 보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마지노선의 범위를 이평선으로 잡으시는데 그 이평선의 범위가 너무 멀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뭐 잘라서 차익 실현하시는 거 좋지만 뭐 자르지 않고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수익까지 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좀 더 차트 보고 말씀 또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은 5일선에 대한 기준이 내일이면 많이 끌려 올라옵니다. 월요일 날은 더 끌려 올라오겠죠. 그 5일선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그러고 나서 그 5일선이 이탈되면 거기서는 그럼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6만 6천 원까지 설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6만 5천 원까지. 6만 5천 원까지 열어두되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원래는 차익 실현인데 추세 매매를 하시겠다 하면은 그러면 뭐 5일선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잡아서 대처하시라고 그렇게 설정해드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진 못해요. 교육용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는 거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HMM. 이것도 시간이 되면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생명 같은 종목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KB금융과 함께 금융지주사와 보험주 이런 경우에 우리는 1순위를 금융지주사로 본다. 왜?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범위의 보험사인데 하나생명이 사실상 변동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18%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나왔었죠. 응? 왜? 미국이 어찌됐건 긴축과 금리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네 창피해요. 거래대금 최상의 종목군들이 주구장창 깨져 내려왔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에 내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어떻게 됐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가
100주를 갖고 있어. 예를 들면 이거는 중기적으로 쭉 우리 인덱스 펀드에 편입된 거야. 팔기 싫어. 근데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꼭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지를 하고 싶어. 근데 해지의 기준이 무조건 다른 데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 내가 전체 종목에 대한 운영의 기준이 있고 해지의 기준이 일부 있어서 해지 자금이 있어. 그럼 같은 종목 해지를 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는 건들기 싫어. 근데 해지는 하고 싶어. 시장 밀릴 것 같고 얘를 포지션을 바꾸기는 싫은데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내가 원래 해지하려던 그 자금을 가지고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반등이 나와. 그럼 여기서의 수익을 기준을 잡고 그리고 해지했던 걸로는 쇼커버링. 그냥 손절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포지션 그대로 유지되죠. 수익은 조금 낮더라도 대신에 시장 수익률보다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짓을 왜 하냐? 그들이 하는 건 그거의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을 잡아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제 변동 나왔죠. 왜 이제 기술주 팔고 뭐 이런 소재 또 원자재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갖고 하냐 이거야. 저평가의 기준이 아니면 안 돼. 오늘 노란톡 국민톡에 카카오톡방에 또 지금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에 보시면은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왜? 개장 전에 종목을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거래량 교육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밀려 떨어져 음봉이야. 그럼 정리의 수순이 맞는 거죠. 내가 샀는데 오늘 HMM에서 똑같아. 내가 샀는데 누가 들어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한투가 샀어요. 언제? 오늘 48,000원 살짝 이탈될 때 한투가 막 매도했단 말이야. 한국투자증권이. 그들이 순매수 2위인데 막 매도를 해. 그러더니 밑에서 한투가 가만히 있다가 순매도 참고 우위였는데 또 UBS도 매도인데 근데 주가는 강세야. 말도 안 되게. 프로그램 매도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한투가 매수를 빵! 20만 주 이상을 매수를 빵빵! 그래 주가가 어제랑 똑같이 확 뚫리는 거예요. 확 뚫려졌어. 그걸 보니까 사람들은 막 더 따라오죠. 그래 49,000원, 49,500원, 5만 원을 찍어버려. 근데 한투는 뒷짐 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안 사. 그거를 사준 쪽이 더 이상 사줘야 5분 봉이든 뭐든 캔들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멈춰있는데 이걸 왜 개인들이 올리냐고.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공정공시 나온 어떤 주가가 상한가 갈 만큼의 실적이 바뀌어 있다든가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결론은 누군가가 사서 들어올리는 거를 우리는 사실상 콩고물 떨어지고 주워 먹으러 가는 건데 시가총액 1조 미만이야. 그죠? HMM은요. 시가총액 16조를 넘긴 종목이었어요. 거래대금은요. 항상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항상. 얘는 어쩌다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내 환급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 못 가져가.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교육은 제가 주말에 제대로 찍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또 어제 야간에 거래량 교육도 해드렸죠. 9시간에 110만 원짜리 교육 강좌를 그냥 압축해서 어제 야간에 해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낭패 볼 일이 없죠. 오히려 HMM 수익 보고 나오죠. 일신바이오 같은 종목 오늘 같은 날 못 잡아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교육받으면 다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생명 이거 왜 못 잡아내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다시금 보여드릴까? 종목 하나하나별로.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봅시다.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도 한번 들어갔었죠. 언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상한가. 장중 상한가 빵. 이게 12일 날 상한가네. 어젠가요? 어제? 어찌됐건 어제 장중 고점도 그렇고 월요일 날 아마 상한가 들어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상한가 들어갔다 꼬리 살짝 달고 그 다음날 살짝 움직이고 그 다음날 또 24% 거래량 부분이 1,000만 주 수준 그리고 400만 주 그 다음에 다시 1,000만 주.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대금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져야 돼요. 오늘 주가 조정 나오면서 거래량이 500만 주뿐이 안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떤 거죠? 이게 30분 봉의 기준입니다. 30분 봉인데 저도 방금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떤 거죠? 라고.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지는 구간에서만 캔들의 크기가 바뀝니다. 거래가 없을 땐 캔들 크기가 안 나와요. 거래가 없다고 무조건 하락된다. 그건 아니지.
거래 없이도 들어 올리는 애들도 있지. 아름아름. 응?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거래를 빵 터뜨리고 따라붙으면 팍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건 거래가 터지면서의 변동성이 기준입니다. 그럼 거래가 터질 때 따라붙어서 거래가 둔화되고 눌릴 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돼요. 그거를 좀 더 정형화해서 설명드리는 교육교재가 오늘 야간 23시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야간 교육이. 유튜브에 어제 야간 교육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빨리 엄지척도 한 번씩 해주시고. 나 잠깐 못 가.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안 보여, 눈이. 제가 이렇게 볼게. 오늘은 좀 적네. 어제는 한 180분, 200분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오늘은 지금 120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 한번 해줘야지.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출석 체크 막 채팅방에 HMM 어떻게 해요? 우리 흠흠흠 어떻게 해요? 흠흠흠 한번 막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자료 주세요 막 올려주시고 그래 거래량 교육 자료도 막 달라고 그래서 받아내시고 그죠? 빨리빨리 쭉쭉쭉 한번 올려보세요. 나중에 저희가 이게 조금 원활해지면은 방송국처럼 똑같이 막 화면도 보여드리고 다 할 테니까 카메라도 뭐 6대나 있는데 뭐 이 하나만 찍고 있으면 뭐해? 옆에서 막 잘생긴 얼굴 잡아줘야지. 배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나게 시장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빨리 왔으면 저도 합니다. IT에서만 우리가 좀 이겨내면은 이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라든가 휴온스 글로벌 같은 종목군들 오늘 셀리도 사실상 급등 나왔죠. 삼성제약 뭐 요즘에 이런 종목은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건 윤정두가 잡아내드리잖아.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드린 교육의 거래량 거래대금만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이게 언제 드린 거야? 5월 10일 날. 그러고 나서 5월 10일 이후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상한가 그 다음 24%, 그 전날 뭐 5%, 얼마 60%, 70% 그렇게 올라온 종목이죠.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유바이오로직스 900만 주의 기준. 오늘 거래량 500만 주죠. 900만 주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9시 10분에 얼마? 10%니까 90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9시 10분에. 그리고 10시까지 얼마? 30%. 39, 27, 270만 주가 터져 있어요. 그리고 마감 때 900만 주가 터져 있어야 된다. 오늘 어떻게 돼요? 결국 밀려 내려가니까 거래가 안 나오죠. 그러면서 500만 주 때. 개장 초에만 반짝 강했겠죠. 4월 달에 16일 날 이미 1000만 주. 이때가 3만 원. 이때가 3만 원대 기준. 오늘 기준에 10시 18분에 여러분들께 유바이오로직스 갭 목표 6만 5천 원. 매직 계산기 기준 5만 8천 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인데 사실은 매직 계산기로 기준 잡으면 그 이전의 차익 실현이에요. 얼마? 6만 600원, 5만 7,900원, 5만 9,700원. 다시 보여드려요? 채팅방에 빨리 매직 한번 넣어보세요. 매직. 빨리 채팅방에 매직 또 유튜브에도 매직 빨리 쭉 올려보세요. 한번 볼게. 지금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매직 빨리 올려주셔요. 그리고 카카오톡방에도 매직. 그래야 다른 분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왜 매직이야? 아 지금 온라인 교육하고 있어요. 그럼 막 다른 분들도 오셔서 같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자 매직 빨리. 매직 안 해주면 그냥 방송 끝내버릴 거야. 빨리 매직. 그리고 엄지척도 막 해주시고. 엄지척 지금 안 해주는 거야? 지금 보면은 이게 화면이 그냥 고정돼 있어서 그런지 엄지척이 하나도 안 보여. 엄지척. 그리고 매직. 지금 올라오는 거야. 이제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인데도 이게 조금 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라요. 지금 엄지척 몇 개야? 몇 개 올라왔어, 엄지척? 손가락으로 숫자 좀 알려주세요. 엄지척 몇 개 올라왔어? 24개? 아우, 동네 창피하게 100명이 넘으면 70%면 70개가 나와 있어야지. 엄지척 빨리. 엄지척. 유튜브에 엄지척 누르시고 구독과 알람 신청하시고 낮에 이거를 다 올려드렸다. 오늘 낮에 10시 23분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서 고점이 61,500원인데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65,000원까지 잡을 수 있지만 1.5% 밀리면 66,600원, 3% 밀리면 59,700원. 이렇게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그럼 평균 6만 원의 차익 실현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1000주만 갖고 있었어도 우와 6천만 원 대박이지. 근데 1000주만 갖고 있었으면은 6만 원에 팔았으면은 6천만 원 이제 수익 내고 나온 거야. 근데 아까 보니까 뭐 5만 5천 원이에요. 1000주 갖고 있었으면 5천 원 밀렸으면 얼마? 500만 원 밀려 떨어져 내려갔네. 500만 원. 이거 전략 하나만 잘 잡으면은 최고 머리에서 차익 실현 못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최고 머리에서 잡는 차익실현하는 거지. 내일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 뭐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도 있지. 5월 13일 기준에 여기란 말이에요. 꼬리가 절반 이상 날렸어. 그러면 58,000원에서라도 내가 늦게 여러분들께 전략 동영상 올려드린 거니까 그러면 뭐 58,000원에서 정리하세요. 라고. 이 기준의 차트의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해드리고 이거를 로그 차트로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죠. 이게 27%입니다. 27%.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27%씩의 변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크기가 비슷해요.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시면. 그죠? 이게 로그 차트예요. 이거는 캔들이 더 커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막. 여기는 좀 작아 보이고 27%인데도. 로그 차트는요. 로그 차트는 이게 27% 그리고 이게 상한가. 비슷하죠? 조금 차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의 흐름까지도 다 확인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거를 매직 계산기, 매직 시그널, 이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탁 나오는 요 구간에서부터 이게 3만 원 아닙니까 지금. 3만 원대에서부터 교육 잡아들여서 요 라인. 일봉. 이 꼬리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 들어가지 않거나 이 꼬리의 차익 실현, 이 꼬리의 차익 실현. 지금 보면은 그냥 갖고 와도 수익이지만 원래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 이런 종목은.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이 추세 범위에서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나중에는 교육 자료를 다시 더 정형화해 드릴게요. 우리가 5일선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5일선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5일선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가를 단순하게 합쳐서 5로 나눈 거예요. 응? 단순하게 합쳐서 5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5일선은 어떻게 됐어요? 내일 보합으로 시작한다면 요 가격에 끝났다고 쳤을 때 요 가격 플러스 내일 보합 가격 플러스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그리고 5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5일선이 많이 끌려 올라오겠죠. 그러면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5일선 갖고 밋밋하죠. 21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21선 이렇게 갖고 여기 올라와 있죠. 21선까지 너무 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선을 쉬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그걸 빼고 나가는 거야. 하나하나 새로 생길 거 아니에요. 급락만 아니면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5일선은 21선은 타고 올라와서 이격도를 줄여준다.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 지금 어떻게 이걸 다 알려줘?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또 주말 교육 강좌를 할 테니까. 주말 교육 강좌 해주세요. 해주시는 분들 0000 빨리 이 출석 체크도 매번 해야 되겠어. 혼자만 이렇게 능동적이면 안 되잖아. 그죠? 0000 주말에라도 교육 강좌 지금 얘기해드린 이평선에 대한 그러한 고급 교육 강좌 주세요. 0000 많이 잘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조지표 어떤 거요? 이러한 이평선들의 가중치를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이런 매직 시그널이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것처럼 MACD에 대한 동영상 교육 올려드릴게요. 밑에 지금 우리 직원분 같이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그러면 0000 카톡방에 잘 올려주시는 방만, 또 엄지척 잘해주시는 분들만 MACD 교육 자료 빡 뿌려주시고 MACD 동영상 자료가 또 있어요. 그것도 그냥 빡 링크 올려드리세요. 빨리 0000 윤정도야 영원하라. 주식신양이야 영원하라. 내 자산이야 영원하라. 왔다 갔다 내동매매해서 그냥 돈 닦아먹게 하지 말고 시장아 빨리 돌려줘라. 0000 그렇게 해서 이평선의 기준에 MACD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런 매직 시그널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이러한 자료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이러한 자료만 대처를 잘하면, 그리고 지금 오늘 자락에 이게 꼬리가 더 달려있다 할지라도 난 추세 매매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추세 매매 기준 주봉이잖아요. 일봉인가요? 일봉의 갭에 오케이. 일봉에 대한 이 5일선이 어떻게 끌려 올라올지, 20일선이 어떻게 끌려 올라올지 그 교육 오늘 올려드린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동영상 링크도 우리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 계시면 올려주세요. 어느 방에만? 노란톡 13개 방 중에서 능동적이신 방만. 그리고 유튜브 내가 볼 거야. 유튜브 지금 좋아요 몇 개? 몇 개? 30개? 안 돼. 아이 동네 창피하게. 10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러면 안 되시지. 교육 끝낼까 그냥? HMM 뒤에도 있는데 빨리 끝내고 오늘 한 끼도 못 먹는데 밥이나 먹으러 갈까?
엄지척. 저는 강의하고 있을 테니까 엄지척 계속 눌러요. 중간에 또 확인해서 얼마 안 나와 있으면 저 끝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유바이오로직스 방송 화면에 갖고 나간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아 진짜구나. 어이구 진짜 방송에 갖고 나왔네. 그냥 말장난해서 보셨죠? 이거 말고 종목 몇 개나 얘기해 하루에. 주력주 갖고 계셔서 힘드신 분들도 이거 보고 자신감 가지시란 말이에요. 왜? 이야 윤정두가 언제든 잡아주는구나. 2,300개 종목에서 아까 보니까 개장 전에 유바이오로직스 딱 좋은데 그게 그냥 상한가 가버려. 그 다음에 추가 폭등해버려. 그래서 방에서 나 이거 어떻게 하죠? 문의까지 나와. 오늘 결국은 이 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추세 깨진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의 기준 라인을 잡으시든 나는 더 빨리 할 거라면 3일선 정도 잡으시든. 두 번째는 또 뭐 볼까요? 두 번째는 호텔 신라네. 야, 이거 비밀의 병기인데 병기, 무기인데 무기. 이것도 혼내줄 게 아니구나. 이게 6일자 기준이니까. 6일자 기준. 호텔 신라 보시면은 이렇게 교육 다 해드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알람 구독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카톡방에 알람 구독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거. 왜? 이렇게 교육해드릴 때가 89,200원이야. 그래봐야 오늘 뭐 9만 원대 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깨지는 장에서 얘는 버티고 있고 갈 수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 흐름을 5월 3일, 5월 첫 거래일부터 호텔 신라에 대한 대차가 많기 때문에 공매도 위험에 노출됐다? 아이고. 내리순 매수에 지금 내리순 매수. 개인들만 내리매도예요. 5월 3일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내리. 개인들만 매도. 주가는 올라. 그렇게 해서 이 호텔 신라의 기준 4월 29일 이후부터 5월 3일 또 이렇게 다 올려드리잖아요. 호텔 신라 200만 주 보시면 변동기준 거래량 잡을 수 있습니다. 5월 3일. 그리고 나서 대형주의 경우에 추세매매 기준 2,000원 미만의 거래대금이면은 5MA, 20MA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주면 된다. 변동성 매매는요.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이런 시간별로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 범위의 5에서 10%의 시초가 대비해서의 변동이 양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거래량의 기준과 이 공식적인 부분 어제 야간 무방 링크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유튜브 들어와 계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또 보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호텔 신라의 경우에 이러한 추세적인 부분의 흐름, 요 추세적인 부분의 흐름, 중간에 눌려졌던 그 흐름 전부 이겨내고 지금 장에서도 강세를 띄죠. KB금융은요. 동네 창피하게 말이야. KB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 움직이는데 KB금융이 올 1월 달에 요때 이거 없다고 생각해보자 이거. 월봉 기준에. 이 당시에 난리가 아니었죠. 우리는 주력이 뭐였습니까? 8, 9, 10월 달에 가지고 왔던 IT, 자동차, LG화학 그리고 한 종목도 있죠. KB금융. 이 네 가지예요. 딱 우리가. 다른 것도 없어. 딱 네 가지. IT, 자동차, LG화학, KB금융. 그런데 KB금융만 못 가. IT가 막 삼성전자가 70%, 80%, LG전자가 120% 상한가 가면서 막 120%, 130% 올라오는데 자동차가 1월 8일 날 시가총액 당시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가버리고 그냥 16만 원 하던 현대차가 2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오는데 KB금융만 못 가. 60만 원까지 깨졌던 LG화학이 105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KB금융만 못 가요. 가려놓고 보면 지금의 흐름이 IT가 엊그저께까지 그랬죠. 시장 가는데 얘만 못 가요.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격을 받아서 더 깨져버리니까 멘붕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이자락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우리는 KB금융을 갖고 있으면서 환급성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고 변동성까지 보시려면 1거래량 300만 주다. 근데 변동성 안 보시더라도 5MA, 20MA 5거래일, 20거래일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인 날은 들어갈 수 있다. 왜? 개인들이 들어올리는 날이 아니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리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이 KB금융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 동네 창피하게. 이 KB금융 여기 다 이렇게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샛별형의 기준에 이 샛별형 교육 안 받았어요? 이 샛별형 교육. 일봉에서 샛별형이 떴네. 샛별형이 떴으면 올라가네. 요 기준에 요 도서자료 윤정두가 막 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참나 진짜 이거 드리면 안 되는 거 원래.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이 샛별형이 뜨면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되돌리게 눌려지게 되면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윤정도 도서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캔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혼마라는 일본 양반이 만들었죠. 양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뿌렸어. 그래서 일본식 이름, 미국식 이름, 우리나라에서 번역본이 또 한문식으로 번역했어. 전서구형, 그 비둘기형이래. 장족형, 아래 위로 다리가 긴 거, 꼬리가 긴 거, 그걸 얘기해. 참, 이름이 4가지씩 있어요, 최소. 어찌됐건 그 당시 기준에 혼마의 내용은 전설의 고향을 씁니다. 아주 그냥. 혼마 책이 딱 있는데 뭐라 그러면 전설의 고향. 혼마가요 300년 전에요 양아들로 들어가서 300년 전께 지금에 맞아 또 80년대 중반에 일본을 가서 노무라 증권 갔더니 이런 걸 막 쓰고 있어. 나 다른 또 증권사 같은 막 쓰고 있어. 그래서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세계은행이나 IMF나 이런 쪽에 강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리를 해서 뿌려줬어. 근데 80년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HTS, MTS 다 발달해서 기술적인 거 다 발달돼 있는데 예전 거하고 같겠어? 아니죠. 그럼 내용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예요. 내려와서 바닥에서 뜨면 상승 반전한다. 그게 뭔 그게 돈 주고 살 책이야. 윤정도는요. 명확하게 써놓죠. 편입의 기준점과 되돌려졌을 때 손절의 기준점. 반전의 기준을 캔들에서 잡는 거예요. 반전의 기준을. 그런 캔들이 샛별형이 4대처럼 캔들이 그렇게 떴으니까 이렇게 또 야간 교육에도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 흐름 속에서 방송 갖고 나와 안 갖고 나와? 방송 갖고 나와 안 갖고 나와?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방송에 갖고 나오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종목이면은 이 종목을 어디서 살까요? 요 캔들의 샛별형이 뜨는 요 가격대 사겠죠. 이게 얼마? 5만 원. 오늘 얼마? 5만 9천 원, 막 6만 원. 우와! 지금 이 장에 얼마? 20%? 5만 원대는 좀 넘나 보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 내용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는데 색깔은 상관없어요. 요 캔들 교육도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어디서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캔들 막 20강씩 찍어 드릴 거란 말이야. 한번 갑시다. 캔들. 나 캔들 배우고 싶어요. 캔들. 빨리. 캔들 빨리 노란톡에도 올려주시고 약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기다릴 거 숨도 고르고 캔들 얼른 캔들 그리고 엄지척 쫙 눌러주시고 엄지척 지금 몇 개? 엄지척 38개? 38개? 와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1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신데 지금 몇 분이죠? 안 보여 눈이 제가. 현재 108명? 10명? 오케이. 모르겠어. 하여간에. 엄지척 빨리 눌러주시고. 그럼 캔들 이 망치형이라도 한번 제대로 내가 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망치형이, 이 교수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지척. 캔들 교육해 주세요. 지금 캔들 올라왔네. 그죠? 엄지척 누르는 게 아니라 그저 좋아요 눌러달라고 좋아요. 빨리. 네.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캔들 도서제라는 건 지금 뿌려드립니다. 지금 노란통 못 들어와 계신 분들, 카톡방 못 들어와 계신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링크 달라고. 이 캔들의 기준은 이거를 통틀어서 우산형이라고 그래요. 우산. 우리 비 올 때 쓰는 우산. 이거 영어로 써있잖아. 우산이라고. 그 우산. 그러면은 망치는 뭐예요? 그냥 망치, 해머. 이건 뭐예요? 교수형은 뭐예요? 행인맨, 목을 맸다. 그럼 얘는 고점에서 목을 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밑에서 뜨든 위에서 뜨든. 색깔은 상관없어요. 밑에서 떴을 때는 상승 반전이다. 위에서 떴을 때는 하락 반전이다. 그러면 왜 밑에서 뜨면 상승 반전이에요? 그거 하나만 짧게 해드릴게요. 밑에서 뜨면 상승 반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이 내용들은 다 나중에 도서자료 보시면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빠바바바바방 밀려 내려갔어. 언제 돌릴지도 몰라. 근데 오늘 보니까 금호석이가 어때요? 이거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좋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의 실적을 내고 2분기에 7,500억 영업이익까지도 하나 대투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 그게 공매도 두들겨 맞고 시장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장중 기준에 무슨 10% 가까이 떨어져. 막 마지막에 막 투면하고 난리가 났었죠. 폭격 맞은 것처럼. 근데 쫙 돌려. 거래량도 돌렸는데.
그 기분 느껴보셨어요? 아실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종목 중에, 여러 종목 중에 그냥 막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데 이따만한 음봉이 막 떨어져 내려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꼬리를 달아줘. 그래도 고맙게. 그래서 이 밑바닥, 중간 바닥이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돌려줘서 꼬리가 달리는 이러한 양봉이 나오든 또 음봉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음봉에서 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그 흐름이 나오면 그 힘의 세기를 어디가 끝자락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사서 들어올려서 에이 거짓말쟁이들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세게 들어올려준 거죠. 대형주의 기준은요. 그 누군가가 외국인 기관이지. 개인들이 아무리 들어올려봐 그냥 두들겨 맞지. 외국인 기관이 적절한 구간에서 바바바바바 하고 빡 치고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캔들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서 뜨면은 반전의 기준이 나온다. 4대 천왕 중에 한 가지 패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힘의 세기를 오늘 같은 날 절실하게 느껴보세요. 거래량도 터져 있어. 거래량도 터져 있는데 거래량도 그냥 막 치고 돌려버려.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캔들이 뜨고도 망치가 뜨고도 거래량도 실렸는데도 변동성도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손절을 하느냐까지 도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형이 왜 위에서 뜨면 문제가 되느냐? 이게 지금 교수형이냐? 위에서 뜨면 교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수형이 아니다. 왜? 캔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캔들의 시초가 빨간색, 파란색 딱 보면 바로 눈으로 확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종목이 아니니까 시초가가 어딘지 안 보이는 거야. 내 종목이면 보여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보면 그냥 교수형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고. 그거부터 보는 거야. 딱 보자마자 이게 교수형이냐 아니냐. 어디서 시작했어? 양보니까 여기서 시작했겠지. 교수형의 기준이 뭐예요? 쭉 올라가는데 쭉 올라갔어. 이건 망치야. 죽어라고 깨고 내려. 이거 없다고 쳐봐요. 이야 이거 정점이나 하고 막 깨고 내려가잖아. 근데 여기서 그냥 막 잡아서 올리는 거야. 이게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뭔 상관이 있어. 막 잡아서 그냥 막 집어 돌려 올리는 거야. 이거 없다고 쳐봐요. 무슨 뭐 대바닥일 때만 여기서 캔들이 떠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올라가다 눌렸을 때 이런 데서 뜨면 되는 거지. 이런 데서 뜨면 되는 거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지금. 이게 망치형의 기준의 힘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에 이 시점에 갑자기 갭상승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어느 날 오버슈팅이 팍 나와. 이야 대박 났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음봉으로 막 끌고 내려가서 이 전날의 캔들의 몸통까지 훼손을 시켜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갭상승이 나왔다면 힘이 센 거죠. 셌으면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센 힘을 하지를 못하고 그거를 막 밀고 내려가. 여러분 종목이라고 생각해봐. 오늘 HMM이 그냥 막 올라가다가 막 밀고 내려가는데 그게 개장초에 갭상승 5%에서 밀고 내려갔다 쳐봐요. 그럼 꼬리를 잡고 돌려도 망치가 됩니다. 왜? 교수형이 된단 말이야. 하락반전이. 왜? 여러분들처럼 추격 매수하는 거야. 이거 HMM 언제 사요? 이거 언제 사요? 언제 살까? 아우 나 이거 올라가니까 못 사는데. 근데 막 음봉 떨어지면 막 싸 보여. 우와 되게 싸다. 이거 살까. 아무 데서는 막 산단 말이야.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마지막 자락에 돌려버려요. 그 힘 가지고. 이미 벌써 전날의 몸통까지 훼손을 시킬 정도로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전날의 몸통을 훼손시킬 정도로 차익 실현 욕구가 막 터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 자락에 개인들이 와 하고 막 집어 올렸어. 그래서 꼬리만 날리고 올라갔어. 그럴 때가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갭상승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려도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HM뿐만 아니라 KB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변동성 큰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갭상승 나고 음봉일 때는 꼬리 달고 돌려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웅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냥 갭상승에 쭉 깨졌다가 전날 몸통까지 훼손시켰다가 다시 꼬리 달고 돌려. 그걸 따라붙어 힘세다고 죽는 거지. 그게 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갭이 없었죠. 없고 파란색 음봉이었겠죠. 그걸 달고 돌려 엄마 힘 세네. 엄마맘맘마 하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게 망치죠. 그 내용에 압축된 내용을 자료를 다 보여드린 거고. 응? 망치 하나 가지고 하루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망치형 하나 가지고 교수형 하나 가지고 하루를 설명할 수 있어. 하루를. 1시간도 아니라 하루를.
예제 몇 개 딱 끄집어내놓고 그냥 그 캔들 강자만 100강을 합니다. 100강을. 그 무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1% 전문가인 거예요. 전 세계 1%. 채널 돌려봐야 말도 안 되는 애들 나와서 야,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W자형이죠? 뭐 캔들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거나 뭐 조그만 거 하나 나오면 이거 망치형이죠? 뭐. 진짜 와닿아야 돼. 이게 왜 돌리는 거고 왜 고점인지를. 결론적으로 지금 뭐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 현대차 공매도 아이고 참나. 현대차 공매도 때려봐야 지가 주가만 강하지. 강아지가 아니라 에? 제가 개띠고 그거는 제가 개띠고 이 아재 개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왜 웃어요 뒤에서 내 앞에서지. 아무리 공매도가 나온다 해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한테 공매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또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의미가 없어요. 대형주들이. 예? 그리고 해지 물량들이 더 많고 추세 변화가 의미는 없어요. 현대차 교육도 계속 해드리죠. 해드리면 뭐해 고점에서 많이 밀렸는데 단 우리는 여기서 전량 차익실현 한번 했잖아. 이걸 차익실현 못하면 바보지. 왜? 갭 상승에 현대 모비스가 막 상한가하고 현대차가 24%씩 올라오는데 그거는 오버슈팅이죠. 뭐 어떤 재료 내용이어도. 그 이후에 재편입 구간이 좀 높아져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버거운 수준은 아니야. 다행히 이번에 이 시장에서 뭐 지수는 별로 안 깨졌으니까. 주력주 기준에서 잘 방어해주고 오늘도 잘 움직여주고. 결론적으로 이런 게 망치나는 거예요. 망치인데 1대1의 비중. 꼬리와 몸통이 1대1의 비중이 돼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 캔들 크기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의 캔들 크기가 나와야 돼. 평상시 대비. 변동성이 그러니까 확대돼야 된다.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거는 평상시 대비 거래대금이 나와 있다. 이걸 어디 가서 들어봐.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이 이거는 그냥 망치형 떴네요. 반전이네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아무 데서나 이런 거 하나 뜨면은 방송 갖고 나와서 망치 떴죠.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거의 기준인 거야. 제대로 된 거.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여긴 뭐가 됩니까? 장악형의 기준이 됩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뭐가 돼야 된다? 거래대금은 좀 실려야 돼요. 거래대금이 없죠. 그러면은 다소 밋밋하고 약한 거예요. 응? 아무리 우리 주력주고 뭐여도. 마찬가지예요. 주봉 기준에서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달려야 차익 실현범위지. 우린 차익 실현한다 그랬잖아. 주도 주고 뭐고. 그 기본적인 거래량에 대한 기준, 그거 단기 공략의 기준 그런 거는 전부 어제 야간 교육 23시 교육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주말에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엄지척 좀 누르라고. 난 진짜 동네 창피하게. 2번 누르면 안 돼. 2번 누르면 지워진다고. 한 번만 누르시라고.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어? 내 눈이 안 보여. 내가 가까이 가서 볼래. 그래 126명이라고 치면 70%는 80명이 눌러주셔야지. 온라인상에서 하면 많이 눌러주시는데 오프라인에서 하니까 잘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 응? 온라인에서 다시 할까요? 그냥 얼굴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장악형이 떠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점,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줘야 변동성이 확 다 나온다. 현대차의 기준에 실적 범위를 놓고 보는 거다. 예? PER이 무슨 8배? 자동차 업종의 PER 8배면은 저평가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는 못해요. 다만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는 속에서의 8배면은 저평가죠. 실적이 안 좋을 때 기준에서의 8배는 주가가 많이 밀려서의 8배가 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 마지막으로 이제 HMM인데 10시 야간 22시 박승희 TV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할 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냥 뭐 다 필요 없이 와 6.6% 밀렸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에서 43,000원까지 내려왔었어. 다행히 그나마 43,600원 종가로 끝났어요. 그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전량 매도세에 나갔으니까. 물론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문자 받고 어떻게 다 해. 근데 아침부터 다 해드렸고 이것도 지금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아침 9시 40분경에 녹화해드린 거. 유튜브에 지금 다 녹화 방송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독 알람 신청 좀 하시라는 거야. 이게 언제? 어제 야간 교육이요. 어제 야간 교육. 47,600원일 때. 목표 주가 55,000원까지로 상향해 드립니다. 왜?
수급범이 지속돼. 막 난리가 났어. 거래량 터뜨리고 고점 넘기면 막 빠바방. 이게 지금 일봉의 기준인데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기준 거래량 1,500만 주씩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초가 대비 5%의 기준이 나옵니다.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런 야간 교육을 꾸준히 들으셨다면 지금 기준은 못 쫓아가는 구간이었어요. 왜? 얘기했잖아. 뒷부분에 매집도 있어. 매집까지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응? 매집주에 대한 개념을.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자, 오늘 보시면은 9시 40분에, 정확히 9시 40분에 여러분들 모든 카톡방 다 들어가 보세요. 9시 40분에 녹화한 영상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이게 10시 7분에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 9시 40분에 녹화해서 10시 7분에 올라간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후장 늦게까지 계속 5만 원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49,000원대. 그죠? 그럼 정확히 써드립니다. 목표 55,000원 상향입니다. 5분봉 돌파 기준 80만 주, 5분봉에 80만 주의 거래 터지고 5만 원 돌파하기를 하십시오. 49,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입니다. 분명히 써놨어. 소름 안 돋아? 자, 한번 갑시다. 소오름. 만약에 소름이라고 출석 체크가 별로 없고 엄지척이 없으면 이거 해석 안 해드리고 그냥 넘어가. 나 쉴래. 아니 지금 실시간 방송인데 지금 빨리 원고 준비해서 10시 원고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거 찍는다고 세 분이 뒤에 탁 이렇게 하고 찍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뭔 죄야. 한 30분만 한다고 그러놓고 뻥 치고 지금 막 1시간 반, 1시간 10분을 넘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나 지금 가슴도 멍해 아파. 소름 그럼 빨리빨리 출석 체크 소름도 해주고 카톡방에도 올리고 자료 주세요도 하고 매집 자료 주세요도 하고 엄지척도 빨리 누르고. 엄지척 지금 몇 개요? 몇 개예요? 엄지척 54개? 그래 이렇게 쭉쭉쭉 나와야지. 이거 계속 스트리밍 해놓으면 이제 오늘 밤에 한 100개도 나올 수 있어. 응? 소름 안 돋아? 나 같으면 소름 돋는데. 이 49,000원의 기준이 그냥 윤정도 마음대로 올려드린 게 아니잖아. 매직 계산기에 49,000원입니다. 어떻게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49,950원 찍었는데 5만 원까지 찍죠. 그러면 이거 누구 맘대로 2%야?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어제 야간에도 뿌려드렸고 노란톡에 지금 소름 열심히 친 방에만 거래량 교육 자료 쫙 뿌려주세요. PPT 자료가 있는데 쫙 뿌려드리면 나와 있어. 차익 실현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1조 이상짜리, 5조 이상짜리 주도주의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한다. 지금 HMM은 2%로 오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49,0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결론적으로 1분봉의 기준에 이 기준 거래량 1분봉은 25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25만 주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말 그대로 요런 지지 라인이라든가 요 고점 라인을 뚫으면 된다. 근데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뚫고 간 거야 계속. 이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뚫고 간 거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9시 반이면 언제냐고. 설명하고 있는데 뚫고 간 거. 지금 이게 몇 분이에요? 이거 9시 40분에 놓고 했는데 10시죠. 10시 55분, 50분, 45분, 40분. 여기서 40분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뚫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다 들여다본 거고. 유료 고객들은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녹화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그때 여러분들은 다시 보시게 되겠죠. 다행인 건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차익 실현 범위를 확정할 수 있었잖아요. 일본 기준,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죠? 그럼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띠용 하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똑같은 건데, 그죠? 똑같은 차트입니다. 똑같은 차트야. 로그 차트라고 표현은 로그 차트. 로그 차트는 뭐냐면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만 원, 여기가 4만 원. 만 원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2만 원에 3만 원 50%잖아. 3만 원에 4만 원에 33%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로그 차트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딱딱 이렇게. 50%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50% 이렇게.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더 위로 볼 때 자신감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에서 명목 가격까지 해서 55,000원 기준 잡자. 그 전에 그런 가격들을 다 잡아드렸어. 그죠? 그리고 일봉 기준에서의 요 샛별형의 기준, 요 샛별형의 기준 좀 전에 교육 받았어. 그 샛별형의 기준도 보여드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도 다 보여드리고 매집의 창구에 대한 기준도 UBS가 한투가 매집을 다 했네요
했네요. 얘들이 다 했네요. 매집의 평균 단가 보여드리고 오늘도 장중에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9시 36분에 이렇게 딱 들어와 버려요. 한투가. 프로그램이 그때 빵 하고 들어와 빵 하고 이거 막 순서가 엇갈려 있죠.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해야 돼. 2부 타임에 가져갈 원고인데 우리 직원분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야. 매수평균 단가 보시라는 얘기야. 외국인들 매수평균 단가 27,170원. 그럼 매집의 기준에 27,170원이면 50%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5% 수준의 매집을 했는데 평균 단가가 이 정도면은 50% 수준, 30에서 50까지 들어 올려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 그게 41,000원대예요. 자, 힌트 하나 얻으셨죠? 오늘 시간에서 43,000원까지 밀렸는데 내일 시장이 또 무너지고 동반적으로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에 4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오는데 UBS도 또 한국투자증권도 내일 아침에 봤더니 창구동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없더라. 제한적이더라. 내일 봤더니 걔들은 매도를 안 하더라. 그런데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요 정도 가격 수준에서는 편입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뭔 소린지 몰라? 그럼 머슴 윤정도가 해드리는 대로 하면 돼.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번에 기회 한번 오는구나. 아, 주력주에서 머리 아팠는데 그래도 HMM에서 그래도 이제 버팅기고 있었는데 야, 내일 HMM 하면 기회 오는 거야? 오늘 기준에서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되잖아. 9시 39분에 아까 한투 물약 딱 들어올 때 이게 누구예요? 한투. 한투가 외국계가 한투를 또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볼 수가 있잖아요. 추세범위의 기준도 얼마나 잡아들였어요. 이 자료도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 추세가 있자. 뭐 추세 타고 가요. 아이고. 이걸 돈 내고 왜 들어 이거를.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벗겨내는데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 이상의 변동으로 캔들 크기 변하면서 변동성 커져가면서 나오면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가파른 추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추세가 가파르지 않더라도 그러면 요 단계에서의 지지라인이 새롭게 생길 수 있다. 그 새로운 추세의 기준은 요 정도의 흐름이 나와줘야 새로운 추세로 안정이 된다. 이게 10월 23일입니다. 21일 날이 7,000원대, 23일 날이 얼마? 8,000원대. 정확히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윤정도랑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응? 결론적으로 요 기준이 여기. 아까 보여드린 날이. 이 추세는 이제 보이지도 않죠. 선으로 보이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추세가. 그 새로운 추세에 요 고점 라인을 넘긴데 윤정도 뭐라 그래요? 오버슈팅이 안 나왔으니 가져갑니다 해서 여기서 편입한 물량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차익 실현합니다. 왜? 꼬리가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가 달리잖아.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사.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어디서 또 팔아요? 여기 보이시면 운목 떨어져 안 떨어져? 꼬리 나오고.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해서 꼬리 달고 돌려 안 돌려. 이게 갭이 얼마 없잖아요. 교수형이 아니란 말이지. 교수형은 막 이만큼씩 갭 상승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죠. 얼마에? 34,000원, 35,000원에. 그렇게 해서 오늘 49,000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1,000주만 갖고 있으면 얼마예요? 5만 원이면 5천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3월 말에 한번 털었어. 얼마에? 33,000원대 털었어요. 1,000주 갖고 있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얼마에 다시 삽니까? 29,500원 이하에서 다시 사서 27,000원대까지 밀려요. 그리고 다시 36,500원, 4만 원 여기서 차익 실현하죠. 그러면 그냥 갖고 그냥 윤정도가 좋대 갖고 가셨던 분들의 수익하고 우리는 여기서 털고 29,500원에 다시 샀으면 4,000원의 이득이 생긴 거죠. 벌써 이미.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차익 실현했으면 10,000원 이상의 여러분들과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0원 이상. 1,000주면요. 그게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 방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려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 고점 누구는 49,000원에 팔았잖아. 전량 아침에 9시 40분에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면 43,000원에 시간에 샀다고 치고 혹은 내일 뭐 상황 봐서 샀다고 치고 그럼 6,000원 이득이네. 1,000주 기준이면 600만 원 이득이네요. 내일 만약에 다시 뿅 하고 49,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똔똔이잖아. 우리는요. 7,000원 또 올라갔네. 그럼 13,000원이 이득이네. 여러분들보다 1,300만 원 이득이네. 하루 차이에. 고점과 저점의 차이. 그게 유료 멘토의 차이입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유료 못하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알려드리는 것처럼 교육받고 하시란 말이에요. 추세에 대한 부분, 갭에 대한 부분을 전부 잡아드렸는데 이 내용을 요게 추세 지금 막 원고가 엉켜 있는 거야.
이걸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그려드린 맨 처음에 추세가 이거 10월 23일 날 방송 추세가. 여기서 20% 폭등이 갭상승이 나옵니다. 전량 차익 실현. 그게 얼마? 15,000원까지 올라가요. 7,000원, 8,000원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땐 비중을 얼마 안 들어요. 왜? 2조 원 미만짜리가 쭉 올라온 거거든. 그리고 새로운 추세가 생겼죠. 그리고 이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차익 실현을 안 합니다 또. 그리고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을 계속 새로운 추세까지 잡아서 보여드린 거죠. 오늘 두들겨 맞은 건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요거. 요거 잘 보세요. 샛별형. 하나, 둘, 셋, 뿅! 설명만 나오네. 원래는 더 이쁜 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왜 웃는 거야? 뒤에서. 여기 있다, 여기. 여기도 있고, 뒤에 있을 것 같아. 이 원고를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 이 샛별형 딱 뜬 원고가 그대로 있어. 샛별형 요거 있죠? 뜨는 시점이 얼마냐면 48,300원이야. 우리는 문자 사인이 얼마나 나가? 48,000원 나가요. 없는 분들 또 사라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38,300원. 38,000원. 깜짝 놀랐어. 5만 원이고 좀 있는데 38,300원. 우리는 38,000원에 매수에 나가. 왜? 샛별형이 뜨거든. 뜨거든. 여기 있네. 방송에 갖고 나왔잖아요. 이게 장중의 기준인데 방송에 어떻게 갖고 나왔냐? 노란 톡에 올려드렸다니까. 자, 37,800원인데 말입니다. 요거 38,300원 넘기면 샛별형의 기준점이 도달합니다. 거래량은요, 지금 장중인데 터져 있어요. 아직 개장 초의 기준인데. 그럼 어떻게 돼? 샛별형 완성이 되는 거지. 샛별형. 아까 망청해줬잖아. 지금 샛별형 목 아파. 쉬어야 돼. 엄지척 좀 빨리빨리 많이 좀 해줘. 그렇게 해서 이 샛별형 다 해드리고 추세범위 다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샛별형 뜨고 쭉쭉쭉 갭에 대한 목표 쭉쭉쭉. 이거 2020 방송에서는 이제 정리해서 제대로 또 보여드리겠죠.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오냐고. 거래량 이날 나와 안 나와? 나와 다. 거래대금 나와야 했나? 다 나와요. 매집 기준 나와야 했나? 다 나옵니다. 지금 차트 정리를 다 안 해놔서 그렇지 매집까지 보여드릴까? 매집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야 합니다. 매집의 기준에 이걸 윤정두가 지금 얘기를 해요. 자, 매집으로 합니다. 매직 아니야. 여기는 매집이야. 그죠? 이 매집 자료 주세요. 이 매집 자료가 있어요. 언제 게 있냐면은 2007년도에 정확히 2007년도에 여러분들께 이 매집에 대한 자료를 도서에서 보여드립니다. 윤정두의 ELW 도서 2권짜리 거기에 2007년도에 매집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41페이지에 걸쳐서 이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벌써 15년 전에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려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지금 260개, 그 당시엔 130개. 지금 매집이라고 빨리 올리세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줘야 되니까. 밑에 우리 직원분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매집 자료, 도서 자료 있죠? 41페이지짜리. 그 통으로 들으세요, 그거. 그럼 예제가 막 나와. 그 당시 2007년도에 조선주, 삼성중공업, 동국제강 다 나와. 삼성테크인 막 다 나와. 그렇게 해서 이런 매집에 대한 기준의 요 비율까지.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27,000원 이상까지잖아요. 그럼 50%로 따지면 얼마? 41,000원 정도 되겠죠? 41,000원이 넘겨져 있어야 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는요, 지들도 손해가 날 수 있어요. 1,500만 주, 1,400만 주 사놨는데 그걸 여기서부터 까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 자기들도 죽는 거지. 결론은 이 매집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자의 9시 반에 그 내용하고 어제 기준의 방송 원고의 기준. 이것도 오늘자인가요? 어제 기준에서도 내용이 있어요. 어제 10시에 10시에 막 치고 들어왔거든. 이게 언제 거야? 이게 어제 거 같아, 이게. 응? 막 치고 들어오거든. 응? 이건 아직 방송 안 했잖아, 오늘자는. 어제자의 기준이에요. 10일째. 똑같아요. 어제 그냥 막 치고 올라와서 10%막 넘기죠. 그게 한투가 막 세졌거든. 어떻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매수. 그냥 매수. 그러면서 매집에 대한 기준 27,170원. 5%에 달하는 매집의 기준 곱하기 50% 해주면 13,500원. 그럼 27,000원 더 해주면 41,000원. 그게 이들이 올려놔야 될 가격. 거기서부터 깨고 내려가야만 차익 실현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모멘텀 뭐예요? 실적. 또 남아있는 건 뭐예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11월 말 편입 기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매각에 대한 이슈 범위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 무조건 올라가냐? 아니지. 한투나 UBS처럼 막 사재껴주는 쪽이 있어야지.
아니 내가 주식을 딱 샀다고 누가 들어 올려줘요? 오늘 같은 날 그래서 못 들어간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한투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니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매수를 확 집어넣어 주는데 요 자료도 달라고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한투에서 매수가 확 들어오는데 그들이 산 가격은 49,000원대까지가 끝이야. 더 이상 사주지를 않아. 5만 원에 막 30만 주, 많이 있을 때 70만 주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확 잡아 먹어주면 좋겠는데 안 먹어줘. 여러분들이 사든가. 기술적 분석은 개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HMM처럼요. UBS나 한투가 안 보일 때, 또 펀드멘탈이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 누군가가 사서 막 이게 뭐 분봉이라고 치면 이런 거리랑 막 터뜨리고 양봉을 만들어. 그러면 그 다음 후속달을 또 지가 또 사야 될 거 아니야. 산 사람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형주는 이런 LG전자는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보여져요? LG전자 딱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지. 1억 6,360만 주짜리 얘가 주식수가. 그런데 900만 주 이상을 매수했어. 그럼 얼마? 5.5%를 매수한 거예요. 얼마? 7천억을 매수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했어요.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 8만 원이었어. 8만 원. 50%를 그러면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죠. 12만 원. 근데 어떻게 돼? 그냥 삼성전자 폭등에, 그냥 하이닉스 폭등에, 삼성전기까지 다 날아다니는데 얘만 못 가. 언제까지? 12월까지. 그 많은 분들이 얘 팔고 이동할까? 이동 안 됩니다. 그랬더니 12월 23일 날 윤정두 생일날 그냥 폭등이 나오더니 상한가가 버려요. 9만 원 초반에서부터 상한가 빵빵빵. 얼마? 11만 9,500원. 그게 매집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들이 산 쪽이 그들이 올려줘야지. 가만히 있는데 아니 한투가 49,000원에 오늘 막 샀는데 누가 올려줘? 그냥 개인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있으면 뭐해.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나오는데 12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한투는 한 2, 30만 주 더 사고 있는 거고 매수 매도 합치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차익 실현 욕구를 누가 건드려버린 거죠. 이거는 LG전자의 이 상한가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폭등 랠리. 그 매집에 대한 기준처럼 1,500만 주, 어제까지 외국인들 1,500만 주, 3억 5천만 주짜리에 4%대죠 사실. 그 매집의 물량을 가지고 가던 종목이 일본 기준에서 깨져 내려간 겁니다. HMM은 자료가 더 많아요. 매집 실적이 있죠. 그 다음에 매집이 있죠. 추세가 있죠. 갭이 있죠. 캔들이 있죠. 매집에 대한 수급이 있죠. 오늘 10시 방송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수급과 HMM 위주에서의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23시 10분에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동향을 보고 내일 당장 공략하실 종목. 아까 보니까 유바이오로직스 막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야간 교육해서 딱 올려드리잖아요.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폭등 랠리지. HMM 2달, 3달 동안에 매일매일 올려드렸죠. 거의. 14,600원에서부터 매일매일. 거기다 차익 실현하셔라고 또 친절하게 톡방에 13개 방이 있잖아요. 다 올려드리죠. 윤정두 최고다 한번 갑시다. 70110 윤정두 최고다. 그럼 밑에 직원분들은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이제 끝난 거야 거의. 이거 들으시면 바로 장중에 오늘 HMM 올려드린 그 자료 땅 더블 클릭해서 눌러드리고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녹화본도 또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어제 야간 방송도 뭐 올려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고 내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여기서 좀 힘들더라도 교육받아서 HMM 같은 종목 저걸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을 놓치세요. 제2의 HMM 같이 하실 분들은 지금 전화번호 나와 있죠. 전화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셔서 나 내일부터 윤정두 믿고 갈래. 윤정두랑 같이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선착순 오늘은 5명만. 지금 혼란스러워. 지금 우리 방 들어오잖아요. 엉엉엉 울어. 맨날 울어. 시장이 이런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2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직장인 문자반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윤정두 힘들까 봐 윤정두 위로해 주시고 어쩔 때는 또 혼도 내시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 명 이탈 없이. 같이 오셔서 이탈하지 말고 같이 이 좋은 장에서 이 엄청나게 좋은 장이잖아요. 이 좋은 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십시오. 저는 22시에 박수영재 TV에서 다시 뵙고요.
그리고 23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